안녕하십니까. 채널A 정치부장 조영관입니다. 강한 리더십으로 무장한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만남이 잠시 후 4시 있을 예정인데요. 세월호 전국에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관의 수사병법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진영 최단비 변호사, 동아일보 조수진 차장과 함께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조 차장, 네. 이제 한 30초 뒤면 만나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문희상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무성 대표. 어떨까요? 첫 상견례인데 여기에서 뭔가 큰 방향은 잡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출범 이후에 비대위 출범 이후에 첫 상견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국의 최대 쟁점이 아무래도 세월호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월호 특별법 전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 세월호 전국에 대한 해법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됐는데요. 가장 흥미로웠던 건 바로 친노 강경파의 수장격인 문재인 의원이 이 세월호 전국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특검 추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한다면 우리 당도, 나도 적극적으로 유가족과 만나서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바로 오늘 김무성 대표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다면 첫 상견례지만 바로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무성 대표 정각 4시 48분에 만나네요. 네. 네? 이쪽도. 또 이쪽도. 가운데 한 번만, 가운데로 가운데 잡으세요. 이렇게. 네, 또 이쪽도 또 한 번? 네, 또 한 번. 자, 됐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좀 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문희상 위원장 반갑게 악수를 나눴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오전에 감기 몸살기가 있어서 병원에 갔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좀 불투명했습니다. 일단 얘기를 들어보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문희상 위원장께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의회 민주주의자로 존경받는 그런 정치 지도자로서 제가 평소에 쭉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빨리 복원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많은 대화를 하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난을 보내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야당의 대표가 됐을 때 꼭 여당 대표일 때 야당 대표를 가서 꼭 인사를 드렸어요. 내가 인사를 드리면 그분이 대통령 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기억나는 것은 외국도 여러분 같이 다녔고 그동안 자주 만났습니다만은 동교동 상도동 동교동 모임을 좀 구체적으로 해보자라고 한번 모였을 때 내가 구호를 선창할 기회가 있어서 동상 이렇게 하면 상동 그러기로 이렇게 하고 동교동과 상도동이 뜻은 하나다 같다 이런 뜻의 의미의 구호를 제청한 적이 있는데 어제 같습니다.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참 어려우시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생각나는 건
정치의 본령은 누가 뭐래도 국회 민안이라고 그럴까 국민인복이라고 그럴까 나는 국민들을 생각하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 김 대표께서는 늘 그런 기본을 어기시지 않고 하셨고 지금 우회주의자로 나한테 덕담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아주 통큰 정치를 늘 하시는 우리가 아마 어떻게 보면 정 있는 그런 정치의 막내들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만은 앞으로 막힌 것을 뚫는 데 있는 우리 다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지난번에도 철도노조 같은 문제도 앞장서서 뚫으셨고 그래서 뭐 좀 막혔다고 생각되는 자주 만나서 이걸 뚫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기쁘게 방문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상견례 자리고 수인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례적으로 그냥 방문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와주시는 건 나는 참 겁나게 해요. 그러나 앞으로 뭐 또 그런 일에 뭐 못할 건 없어요. 기본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여야 원내대표들이 있고 그것이 국회의 문제건 가령 특별법 제정의 문제건 그것은 전부 원내대표가 주인공입니다. 우리들은 해봐야 응원군이고 옆에서 푸시하는 것이지 뭐 그런 데는 아마 이의가 없어서 같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으면 버텨서 그 일을 하는 게 앞장서겠습니다. 자, 이제 좀 협조 좀 해주세요. 자, 기자님들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하겠습니다. 몸을 졸르네 아주. 네. 잠시 인사말을 나눴는데요. 김무성 대표의 뭐랄까 짧은 덕담에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긴 화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내가 만났던 상대당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에 만났던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됐는데 김무성 대표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아주 덕담을 했죠. 두 번째는 두 사람의 정치적 뿌리를 얘기했습니다. 바로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만나서 큰 정치를 보여줘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상 그 얘기도 했죠.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김무성 대표가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의회주의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DJ야말로 진정한 의회주의자였다. 그러니까 나는 DJ의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보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원내대표에 대한 신임 문제를 확실히 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막힌 것을 뚫는 데는 전문가지만 세부적인 협상은 여야의 원내대표가 나서야 된다. 그러면서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줬습니다. 당연직 비대위원회에 이어서 세부적인 협상 컨트롤 타워는 바로 여야의 원내사령탑이다. 이 점을 확고부동하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원내대표가 협상을 쭉 해왔는데 이제 다 빠져라. 뭐 당 대표들이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큰 어떤 논의의 흐름, 물꼬는 트고 다시 이제 세부적인 협상 부분은 원내대표를 통해서 또 협상을 진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밝힐 것 같은데 우리 최평론가. 오늘 최고의 덕담을 했죠. 사실은 김무성 당대표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아닐까. 전국을 찔렀는데요. 내가 야당 대표 시절에 만난 여당 대표는 반드시 대통령이 되더라. 이거는 뭐 최고의 인사였고요. 그 전에 난을 먼저 보내준 모양이죠. 아마 김무성 당대표가. 난을 보내준 게 너무 고마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오늘은 상견례고 수인사를 위한 자리일 뿐이다. 우리는 뒤에서 응원할 것이고 원내대표들이 풀 것이다. 이 얘기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원내대표 접촉이 시작이 되면 아마 김무성 당대표와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한 라인이라도 가동해서 정말 YSDJ의 정치를 두 분 다 지금 일맥상통한 게 정치 복원이거든요. 김무성 당대표는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 이 얘기를 명시적으로 얘기했고 애둘러서 그것에 대한 또 장황한 설명을 문희상 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두 분이 곧 여야 정치를 복원시키지 않겠는가.
오늘 네. 저 모임에서의 스케치는 그 기대감을 들게 그렇습니다. 하기에 충분하네요. 일단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건 서로 웃으면서 저렇게 그렇습니다. 덕담도 주고받고 했는데 네네. 사실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 만만치 않거든요. 문희상 네. 위원장 뭐 이렇게도 얘기했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물론 여당과 합의한 2차례 합의안 못 지킨 거 미안하다 사과한다. 그렇죠. 네. 하지만 3차 협상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여당이 대통령의 신호 노릇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김무성 대표 뭐 또 일단 2차 협상안이 우리의 원칙적으로 마지노선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또 했었고요. 어떻게 보세요? 좀. 좀 전에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저의 그 머릿속에 남는 것은,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님이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말 그대로 이제, 물론 여러 명의 어떤 그 다양한 국민들이 있지만 지금의 국민이라는 것은 아마 전체로서의 국민을 의미하는 것이고, 좀 전에 아까 그 처음에 이제 우리 김 대표께서 정치 복원의 역할을 기대한다. 한마디로 네. 여기서 정치 복원이라는 것은 지금 그 본회의가 개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막혀 있는 그것을 복원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수사로서 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하면서도 결국 여기 왔는 것은 어떤 우리가 최초로 어떤 그런 상견례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어떤 강론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예. 이제 그 여야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라고 하지만 결국 그 지금까지 그 얘기하는 것은 사실 여당 쪽에서 대표격의 어떤 그 카운터 파트가 지금 없었는 반면에 지금 이제 문 대표가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왔기 때문에 예. 실무적으로서는 분명히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그 윗선에서의 어떤 큰 결단을 할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는 응원군이다 이렇게 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이 실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그 단순한 2차 협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 그대로 이미 3차 협상은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남 자체가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전초전이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허니문 기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서로 이제 난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물론 그 뒤에는 어떤 여러 가지 창을 그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어떤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인 것 같고 특히 예. 당 대표실에 직접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의정 같은 거를 크게 따지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국민들이 조금 더 그 좀 오늘 그렇죠. 저녁에 좀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물론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장 새로 선출되신 전명선 위원장 네. 일단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권 기소권 요구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 아침 첫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의원이 아까 우리 조 차장도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수사권 기소권 양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랬죠. 양보를 한다면 나머지 특검 신뢰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여당이 좀 답을 내놔야 된다. 예.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권 기소권 부분을 약간 접으면서 야당이나 유가족 측에서 유가족 측은 아니죠. 유가족 중에서는 사실 김영호 씨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렇게 되고 특검 부분에서 뭔가 답을 좀 여당의 양보를 받아내는 그런 쪽으로 뭔가 협상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최 변호사님.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오전에도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수사권 기소권 얘기는 네. 하지 않고 특검 추천권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말씀을 하셨고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셔서 이제는 유가족의 동의가 아닌 양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는 이 수사권 기소권에 너무 얽매여서 협상안이 더 나아가지 못한 데 대해서 사실상 이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난간을 봉착했었거든요. 이제 3차 협상안이라고 말을 하셨을 때 그리고 또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 나에게 보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과연 보관이 뭔가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추측하는 것이 특검 추천권에서 이제 먼저 유가족 측이 추천을 몇 건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동의하는 형식으로 아니 여당이 그쪽에서 하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여기에 대한 분위기 같은 경우에도 뭐 괜찮은 분위기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 반면 예.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비대위원이 구성된 것을 봤을 때
좋게 보면 이제까지는 여러 계파가 있었으니까 이 여러 계파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각각의 계파의 수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비대위를 구성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까지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던 각각의 계파가 과연 그 계파의 수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비대위원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계파의 갈등이 저는 봉합될 수 있을까? 그게 그렇게 쉬웠다면 이제까지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올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에도 대표권을 모두 부여했다고 하고 다 같이 박수치고 시작했습니다. 문희상 비위원장 같은 경우가 과연 이들을 다 아우를 수 있을까에 대해 사실 부정적인 여론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향후에 정말 이것이 저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긍정적인 3차 협상이 시작된다? 허니문 기간이다?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야당 상황도 그렇게 녹록치 않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또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그렇죠. 4차 협상안이 마지노선이다. 예. 모습 박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가기 전에 출국 지금 뭐 캐나다에 가 계시지만 출국 그렇죠. 전에 김무성 대표랑 10분 정도 단독 회동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뭔가 종국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오갔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세월호 전국에 대해서 하루빨리 풀어야 된다. 그래야만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김무성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했을 것 같고요. 예. 또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수긍을 했을 텐데 그 10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 아마 그 자세한 내용은 그렇죠. 서로가 대화를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 새누리당도 보수 대혁신을 주도할 혁신위원회를 꾸렸는데 이것이 친박 진영이 거의 제외되다시피 해서 그렇죠. 당청 관계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예. 이런 관측이 많았기 때문에 당청 관계 이상무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림이 필요했다. 예.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뭐 입장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문재인 의원이 지금 비대위 안에 그렇죠. 들어가 있고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하겠다고 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역할을 해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이 온 거죠. 예. 더 이상 뒤에 물러 있으면 예. 당이 파열될 상황이고요. 예. 사실은 이 박영선 위원 칩거 상황에서 탈당 치사 나오면서 분당으로 거의 가는 상황 아닙니까? 예. 어찌 보면 중도 온건파가 나가느냐, 친노 강경파가 나가느냐, 쪼개질 상황 직면에 있던 것인데 그나마 다행히 이제 탈당은 철회하고 예.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네. 그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재인 의원에게 질타가 모였었죠.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박영선 원내대표 혼자 대국민 사과할 상황이냐. 그 원내 중진이 다 나와서 같이 국민 사과해야 되는데 한 명에게 어찌 보면 면피용으로 시켜놓고 나머지는 다 얼굴 없는 모습으로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야당 내의 계파 갈등이 예. 수습이 되겠느냐 하는 이제 의문점은 남습니다만 네. 그나마 얼굴 없이 익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럼 각 계파에 대표들 나오시오 해서 테이블에 모아놨잖아요. 이게 사실은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었는데 박영선 위원장은 이걸 못 해낸 거죠. 예. 계파 수장들이 일단 테이블에 모여 앉은 이상 누가 비토하는지, 누가 찬성하는지, 네. 누가 절충적인 시도를 하는지, 누구는 끝까지 이제 강경 입장으로 거부하는지가 드러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제가 보기에는 정세균 의원, 문재인 의원 또는 인재근 의원, GT계파라고 해서 고 김근태 의원들을 따르던 486 모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네. 다 강강, 강중, 중, 온건. 근데 문제는 중도 온건을 대표할 세력이 없어요. 네. 그걸 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끌어안고 예. 중도 온건파들의 입장을 좀 반영시켜 주셔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만 잘 조율된다면 저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예. 야당발 전향적인 어떤 새로운 경로의 탐색으로 집권 여당이 응해준다면 이 돌파될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 오늘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조금 전에 모임과 오늘 오전에 보면은 비상대책위원회의 모임 그리고 예. 어제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에 했던 말 중에 중요한 것이 지난 1차, 2차 협상안을 깬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지 예, 않습니까? 예. 사과했다는 것은 뭔가 본인들도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있으면서 예. 거기에 더해서 오늘 상당히 심리전으로 크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한테 내가 야당 대표 큰 덕담. 굉장히 큰 덕담을 했는 것은 결국 본인들이 현실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원내 대표가 있다고 하지만 네. 간접적으로는 김무성 대표의 어떠한 역할을
바라는 네. 그런 모습을 저는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지금 정치 복원 얘기를 했으면서 막힌 것, 뚫는 것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이 김 대표에 대해서 작년에 그 코레일 노조 문제가 있었는데 철도 그것도 파업 때. 그렇죠. 철도 그렇죠. 파업. 네. 그것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결국은 우리 김 대표가 청와대를 가서 합의한 다음에 청와대에 직접 가서 그렇죠. 단판을 지어서 그것을 뚫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구도를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어떤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이렇게 띄워주면서 그와 같은 그 짐을 넣어줬는데 결국 그 정치 구단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저런 덕담을 받고 뭐랄까요. 진짜 그걸 또 받아치는 정치력을 발휘를 해줘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두 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정부 여당을 향해서 우리 두 차례 합의한 것, 파기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소권 수사권에서 한 발 물러날 테니 유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안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나선 형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뭔가를 내놔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죠. 네. 일단은 뭐 2차 합의가 마지노선이다. 음. 더 나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얘기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무성 대표 이렇게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네. 뭔가 막힌 것을 뚫어야 되고 뭔가 답을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권에서 약간의 어떤 뭐 답을 좀 내놔야겠죠. 네. 거기 좀 끈이에, 어려움이 예.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보기엔 지금 원내대표가 강론을 풀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얘기에서도. 그런데 이제 김무성, 그 다음에 이완구 원내대표, 네. 그 다음에 저쪽은 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 계속 유임. 네. 이 맞대결인데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 내는 계파 갈등을 극복하고 예. 지금 여야 국면을 돌파해야 되는 내부적인 과제가 있고요. 그럼 여당 내는 숙제가 없냐면 숙제가 아까 당청 관계 이상 없다. 네. 10분 미팅 동안을 제가 한번 그냥 혼자 개인적인 시나리오로 보건데 김무성 당대표가 출국하는 대통령께 가서 저한테 좀 협상의 여지를 주십시오. 제가 풀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간언을 하자 대통령께서는 제 입장은 변함없다. 그러고 이제 날아가셨을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완구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친박. 현재 대통령의 입장을 당내에서 밀어붙이는 입장이고요. 지금 이 새누리당 내에 두 축의 MS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김무성 당대표와 김문수 네. 보수혁신 특위위원장입니다. 예. 이분이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무서운 얘기로 하면 과거의 공천 학살처럼 이제 친박 이미지 지우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져서 새누리당 내 초재선 의원들이 반발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두 MS와 예. 그리고 친박계의 이 집권 여당 내부에서의 격돌이 비롯되면 네. 문제는 모처럼의 협상의 물꼬가 각 여당, 야당 내에 내부에서. 또 비둘기파와 네. 매파 간의 갈등 때문에 예. 쉽게 풀리기 어려운 좀 복잡한 상황으로 꼬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좀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일단은 새정치연합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그 개파 문제 그게 조금 더 좀 짚고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비대위에서 오늘 문희상 비대위원장 개파 활동 없다. 그랬죠. 만약에 걸리면 포청천처럼 그렇죠. 대작두로 풀려야겠다 지금 이렇게 아유. 지금 얘기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미지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일부러 그래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포청천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뭐 모습은 장비, 두뇌는 조조 이런 네. 별명으로 불렸습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판관 포청천. 그러니까 이 계파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아주 냉혹하게 판관처럼 하겠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문희상 비대위원장 포청천 얘기 한번 저희 영상이 준비됐으니까 한번 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실까요? 침울하는 배후에서 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 기강을 해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대처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 외모는 포청천하고 상당히 좀 닮은 듯한데요. 여기에다가 이거 문신만 하면 그렇죠. 그런데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의원은 개파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직접 언급을 안 했다 이렇게 좀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개파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아마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개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당내 주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친노 강경파 때문에 이 개파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 네. 바로 문재인 의원이야말로 친노 강경파의 좌장이기 때문이고요. 오늘 이 정도로 화답만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면 차라리 당을 해체하는 게 나을 거다. 이 네. 정도만 그 화답을 하고 마쳤습니다. 문재인 의원 뭐랄까 지금 내년 초 당권 도전에 직접 나설까요? 지금 뭐 조경태 의원이 지금 당권 도전할 사람들이 다 지금 비대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 그랬죠? 심판과 선수를 예, 심판. 한게 아니냐. 예, 심판과 선수가 지금 막 뒤섞여 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어떨까요? 지금 거기에 사실은 또 정세균 의원, 박지원 의원 다 사실 당권 주자로 네. 거론이 됐던 그렇죠. 분들인데. 예. 결국 뭐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본인이 정말 나서고 싶겠습니까, 사실은. 예.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앞에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본인이 최대 개파의 사실상 수장으로서, 물론 이번 이상동 교수 파동을 겪음으로써 리더십의 손상을 입었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번 대선 후보까지 갔던 분이고 네. 벌써 시작이다라는 책을 이제 끝이 시작했는 분으로서는 예. 사실 이 비대위원회의 깃발을 꼽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이제 시작을 알리는 공식 깃발을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네. 하면은 이제 차에 올라타서 운전대에 시동을 걸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는 아마 이거를 정면 돌파하지 않는 다음에는 당 자체가 깨질 가능성이 있고 그와 같은 것이 조금의 상처를 입는다 하더라도 선장이 돼야만 다가오는 2006년에 있는 당 공천 같은 것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아마 제가 그분이라고 하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어떤 국민으로서 사실 지금까지는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젠틀맨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신사적 이미지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배를 이은 어떤 그런 강성 이미지, 어떤 힘센 이미지 이런 것들도 부과가 될 때에 본인의 네. 어떤 리더십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서는 앞으로 깃발을 꽂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내년 전당대회에 직접 당권 도전을 해서 당권을 장악한 뒤에 바로 그렇죠. 대권으로 또 예. 그걸 발판으로 이어나갈 거다 이런 전망이시네요.